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간 시장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증시는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미국 CPI 발표 이후 미 국채 금리 흐름도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 계속되는 외국인 매도와 함께 오늘도 지수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깊습니다. 답답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테마와 이슈에 따라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선별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전태진,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공개합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보험주입니다. 국채금리 하락과 손해율 상승, 보유자산 평가 손실 반영 등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최근 약세를 이어왔는데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과 함께 배당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고금리 기조 지속과 배당에 대한 기대 속 10위의 보험주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흥하해운입니다. 이란 해군이 오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와 관련된 예멘 내 표적의 공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무역로인 흥해 항행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흥해 해협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동과 유럽행 해상 운임료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해운주들이 나란히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흥하해운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위는 흥하해운입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TYM입니다. 올해 주요 농기계 업체들의 수출 지역 다변화와 자율주행 상용화, 중대형 제품 라인업의 확장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K농슬라로 불리는 동사는 국제종합기계 흡수합병과 우수 딜러망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더해 올해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 효과 등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은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해당 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1조 1천억 원의 매출이 가능한 규모라고 합니다. 8위는 TYM입니다. 네, 10위 보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또 지난 연말 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배당 관련한 리스크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보험주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보험 쪽에 대한 지난 한 해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보험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이라든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에 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업종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강세 요인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아마 11월 달, 12월 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셨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국내 증시와 전 세계 증시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보험업종에 대한 강세 요인들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국내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좀 시켰고요.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좀 낮아진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일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일단은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낙폭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붙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인데 반대급부로 놓고 봤었을 때 보험업종에 있어서는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요인 자체가 발생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종목, 이 동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업종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대비해서 강한 요인들이 발생이 됐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국내 증시는 하락에 대한 요인들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밤에 이제 미국 쪽 다우와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생각보다 되게 강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면서 한 0.3%, 4%대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 때 들어서가지고 다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현 시간부로 지금 나스닥 선물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면 상방으로 좀 뛰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다음 주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미국장을 보시면서 대응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감소가 되면서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홀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삼성화재 정도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주 자체적인 이슈보다는 시장 하락에 따른 좀 해지용으로의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좀 볼만하다. 일단 시장이 눌려 있을 때 보험주들에 대한 반등 측면에서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9위 흥하해운입니다. 사실 보험주, 이런 흥하해운, 석유, 에너지주들이 오르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오늘 해운, 석유, 에너지주들 들썩이고는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좀 주목할 만한 테마주로 흥하해운이 또 순위권에 꼽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하루하루 좀 연속성 없이 테마들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흥하해운은 조금 더 움직일 여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만합니까? 네, 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발티그님 지수의 그 상승 하락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해운주들이 아무래도 우회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운임비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아마 어제 제가 오후장 정도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이 이제 그 홍해 후티 반란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사이에 어쨌든 그 이란이 미국의 그 유조선 납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영국이 후티 관련된 그 표격에 공습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 흥하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 홍해 리스크가 이제 왜 그 운임비하고 좀 관련이 있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보통 홍해 그리고 수에즈운하 그리고 지중해 육지로 이렇게 도착순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수에즈운하가 막히게 되면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을 거치는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거리는 6,500km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고 시간은 7, 8일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 쉽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전철에 대한 시간이 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승객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하는 화물이 많아질 것이고 그 물건들을 더 신속히 옮기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화주가들 입장에서는 배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당장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미국, 영국이 후티 그 반군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확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아서 다만 그 조건은 있습니다.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 갭상승을 띄우고 밀렸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가를 잡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시초가를 잡고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슈에 따른 몰이니까 그 이슈를 확인해 보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흥하해운 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TYM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 또 해외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함께 가격 경쟁력 또 입증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또 증권사들의 긍정적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또한 동종그룹 내 또 저평가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TYM 좀 현 시점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가 봐도 될까요,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일단은 바닥권에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로의 머니 무브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TYM의 주가 상승률 자체가 5%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달 진행되는 동안에 이 동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없이 계속 확보되는 구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달과 12월달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올라갔었던 게 없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TYM도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동 가서 가는 거 아니에요? 대동도 마찬가지겠죠. 대동 같은 네. 경우도 이미 로봇 붙으면서 그쵸. 등하니. 작년도 7월 달, 8월 달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대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TYM은 사실은 역방향으로 맞아요. 움직인 게 움직였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TIM이 올해 사업 전략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 전략들을 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달과 12월 달 자체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뭔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농기계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 5년간이죠. 2023년도를 포함해서 한 2% 미만으로 지금 성장을 보여줬던 굉장히 좀 저성장 국면에 있었던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이러한 이제 라인업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시장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 쪽에서에 대한 수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TIM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시장 내에서의 공장도 올해 하반기에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 바닥 자체가 4,900원대에서 지금 6,200원대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온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6,200원대가 작년도 9월 달에 딱 고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과연 어떠한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역방향의 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주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방향성이 좀 모호했었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이 붙으면서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유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자체는 일단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7,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뭐 손절 라인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일서부터 현재까지 주가에 대한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5,700원과 5,8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퀀텀 점프를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라인 자체가 하락을 했었을 때 뭔가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라든지 아니면 손절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자리여서 손절 라인 한 5,7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에 또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7위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 가온칩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AI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동사는 대규모 수주들을 통해서 사업 성장성을 증명했고 성장성이 높은 미세 공정을 이용한 차량용과 AI 반도체 위주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AI와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7위는 가온칩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보스타입니다. LG전자가 유망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나 인수 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로보스타는 LG전자가 2018년에 인수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로 LG전자가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문 투자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돼 투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로보스타입니다. 네, 7위 가온칩스 체크해 볼까요? 어제 온디바이스 AI, CXL 관련주들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일부 대장주들의 흐름으로 우리가 뭐 그 외의 종목들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보수적인 진단을 받은 바 있었거든요. 근데 버티나 했던 뭐 가온칩스는 여전히 추세를 그래도 잘 지키고 있지만 칩스앤미디어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온칩스는 제법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종목을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같이 이제 묶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전태준 파트너는 가온칩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자체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었고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지금 미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 오히려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미 증시의 흐름을 보고 주말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움직임을 보면서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좀 중요도가 높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매를 통해서나 혹은 선을 통해서 많이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많이 사시는데 지금 뭐 이제 결혼정보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지금 디자인 하우스가 딱 그런 역할이다라고 학교 보시면 역할. 됩니다. 네, 맞습니다. 딱 팹리스와 파운드리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이 조건들이 다 맞아야 얘네들과 또 행복하게 사는 법들이고 네.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어차피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으로 이제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디자인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에게 설계도문을 받아서 양산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제조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반도체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TSMC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정도가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객사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객사,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맡는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파트너 이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가 바로 이 가온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5G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미래 산업 발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 산업이고 이제 2020년 2,700억 달러에서 30년 4,230억 달러로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이제 개화가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여판 개선 기대감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심에 이제 가온칩스가 그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턴키 방식이 있는 거죠. 제조 그 설계부터 가공까지 하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흔히 얘기하면 이제 국가놀이에서 이제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매크로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56,6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략을 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63,600원은 충분히 시장 상황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7만 원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위 가온칩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의 로봇주죠. 로보스타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주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 대기업들 이 로봇 부문 강화한다는 소식에 연일 로봇주들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CES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이제 로봇 부문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관련주 로보스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로봇주 내에서의 로보스타 매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최영도 파트너님? 일단은 뭐 최근에 로봇주들의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의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섹터를 끌어올리는 최근의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뭐 국내 굴지의 기업들 총수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 긍정적인 이제 코멘트들을 좀 달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이 뭐 하루다 멀다 하고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시스를 포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삼성전자에 엮이면서 지금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제 LG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좀 시장을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그냥 단순하게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그 참가자들 자체가 로봇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간의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이제 급등락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됐었고 조정에 대한 기간 자체는 상당히 좀 길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로봇주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과 11월 달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성장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로봇주인데, 다시 순환매관 쪽으로 놓고 왔었을 때 모멘텀들이 나왔었을 때에 대한 시장의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힘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각각의 그룹
기업들 전략 자체가 이제 로봇주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에너지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LG전자의 지분 자체가 33%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에 뭐 성장주라는 하나의 큰 틀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리고 새롭게 이제 AI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시각 자체가 이 주가에 대한 레벨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은 로봇 쪽으로도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로봇주들 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LG전자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LG전자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크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뭐 두산이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여전히 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홀딩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고 이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고점이 38,000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오늘자의 고점을 돌파를 시켜야 되고요. 오늘자의 고점을 돌파시킨과 더불어서 작년도 9월달에 고점 자체가 한 4만 원대 형성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4만 원대까지 1차적 목표가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오늘 손절 라인 자체는 아마 31,000원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아마 31,000원대까지는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31,000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로봇스타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오늘 로봇주 내에서 스타는 로봇스타인 줄 알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또 유로메카가 급등하는 흐름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양 매도와 함께 종일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선박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표 석유 운송로로 국제유가가 또다시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흥구석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현재 22%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CES 2024에서 롯데정보통신이 초실감형 메타버스 칼리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EDM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와 독점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차세대 페스티벌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인 가운데 힘은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닷새째 오름세 이어가면서 42,40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장 오를 때나 주춤할 때나 호실적 기대주 화장품 섹터는 굳건합니다. 종목별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은 동국제약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또 신제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기관 수급이 10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更신하면서 1.6%의 빨간불 지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가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2만 대를 매각해 다시 내연기관차를 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기차 관련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도 여파를 맡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향으로 알려져 있는 LNF가 좀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까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유독 우리 시장만 더 약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지수 관련한 종목들이 낙폭을 키우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지수상으로도 계속해서 체감적으로도 그 하락이 크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계속해서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 특징주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동진세미캠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전자재료, 발포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 상승세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재고 수준 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과 2차 전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장중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에 더해 양산사업 지속으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도 14조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 등의 수출 모멘텀이나 GRC 인수 순항,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가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올해에도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의 국방 예산 증액에 주력해 한국 방위산업 품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통합법인이 출범했죠. 합병 신주 상장의 첫날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약 50%가량 반등해왔지만 합병 완료에 따른 재료 소멸로 첫날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향후 합병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합병법인의 이익 개선 효과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고 주가는 이를 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5위는 반도체 수제주 동진세미캠입니다. 지난 11월 저점을 찍은 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동진세미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난 7월 그리고 8월 보면은 42,6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월 5일 그리고 오늘도 역시 42,500원대, 600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아마 그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용 이제 재료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용 이제 극자외선 강광액을 공급 중에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극자외선 강광액을 맨 처음에 그 양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는 양산을 하고 있었지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파운드리 쪽으로는 이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는 이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좀 받고 있었는데 동진세미캠이 이제 극자외선이 강광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파운드리 영역으로 좀 확장 중이고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되거나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기사인데 이제 한국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100% 수입해 오던 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해서 성공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은 재원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어찌됐건 이제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오는 3월부터 납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것들을 국산화해왔고 그리고 이 제품들 소재들을 그 3월부터 삼성전자 1차 협력사인 동진세미캠에 공급을 하고 이제 여기서 신화로 만들어진 뒤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본격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동진세미캠의 그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향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42,600원대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 42,600원 돌파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을 잡아본다고 한다면 41,300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 가격마저 이탈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2,600원 돌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선이 42,600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동질세미캔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LIG 넥슨 방산도 방산이지만 로보 모멘텀이 붙으면서 탑픽으로 LIG 넥슨 제시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조정 이후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럴 때 사봐도 될까요? 모범생인 것 같다라는 또 채팅방의 의견도 있어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정말로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섹터들을 딱 두 개를 꼽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로봇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방산주를 좀 꼽아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종목이 LIG 넥스원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오전장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대비해서는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약간은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운 모습들이긴 하지만 일단 뭐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LIG 같은 경우는 좀 느리더라도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까지는 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에 대한 정리를 좀 두 가지 정도로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후티 공습이 좀 이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재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러우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LIG 넥슨뿐만 아니고 국내에 지금 상장돼 있는 방산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LIG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를 좀 쓴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LIG 넥스원에 대한 뭔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레벨업되는 계기를 좀 만들어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두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가를 버티려면 4분기 실적이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에서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적 미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의 4분기 매출액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액을 7,8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YOY 기준으로 한 30% 가깝게 성장하는 예상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성장하는 이제 그런 예상치를 좀 그리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 신규 수주 자체도 한 2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 2023년도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2024년도에 또 상반기에 또 암울한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 하반기 들어서서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 LIG 넥스원의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고스트 로보틱스가 과연 이 고스트 로보틱스로 인해서 미국의 무기 체계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안에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뭐 이미 미군 같은 경우는 이미 비전 60을 통해 가지고 기지 순찰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메인 시장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방산 시장 쪽이라든지 네. 국방 쪽으로 봤었을 때 그 미국 시장에서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간에 고스트 로보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노이즈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현대차와의 뭔가 이제 법적 분쟁이죠. 근데 이게 또 깊숙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뭐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작년도에 보여줬던 최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한 15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뭐 손절 라인은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저점 자체가 11만 5천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고스트 로보틱스 상장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떨어지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가격대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11만 5천 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과 로봇 모두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IG 넥스원 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셀트리온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와 합병 신주 오늘 상장한 날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올 한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저는 셀트리온 이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호재성 모멘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약세를 보이는 것들 일단은 뭐 명분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합병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고 이제 합병 신주를 상장해서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통합 셀팅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출발을 했고 어쨌든 그 재료 노출로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늘 신주 발행된 영향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신주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오늘 전체적 시장이 다 그래요. 지금 전체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영향을 맞춰 있는 거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면서 오늘 방산주, 에너지 그리고 뭐 식량 관련주도 강세를 좀 보였고 해운주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고 뭐 개별적인 이슈나 이제 로봇 관련주 말고는 전체적인 이 흐름들이 방산, 에너지, 식량, 해운주가 흐른다는 건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뭐 신주 합병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셀트리온 제약 합병도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에는 한 4년 6개월 그리고 시칠리아주에는 2년 동안 공급될 예정이고 리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 위치한 그 네덜란드에서도 낙찰이 됐고 향후에 3년간 이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따른 기대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 렘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또 시칠리아도 수주를 받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신약 부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출시를 앞둔 진펜트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인보다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지금 22평선을 깨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깨게 되면은 18만 9,5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24만 1,00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합셀트론의 첫날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보유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도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빠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우리 세영님께서 엔비디아는 계속 가는데 우리 시장은 유유 다음 주 좀 오르겠죠? 오를 수 있을까요? 여쭤보셨는데요. 다른 데서 수익내서 지금 삼성전자 물타는 중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기다림이 쉽지가 않죠. 윤슬님께서도 지수 씨 어떻게 8거래 연속 양봉이 없을 수 있죠? 라고 하시면서 코스피 지수 씨에게 답답한 마음 모두 다 한 마음입니다. 또 숙향이 님이 연일 반도체 제약바이오 외치더니 이게 뭐라? 그러시면서 지금 버텨도 되는 것이냐. 그 혜성님도 일본 부럽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빠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짝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골드 여신님께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차단이라니 점점점 하시면서 지금 하루 만에 코인 관련주들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 전략도 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시장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유독 많이 빠져요? 네. 디커플링에 대해서 한숨들을 쉬고 계신데 진짜 계속 디커플링이잖아요. 지금 새해 들어서 연기금은 또 계속 팔고 있고 유독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약할까요? 일단은 작년도 한 해 치포 국가들의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되면은 미국, 대만, 일본 같은 경우 24% 정도 가량 나왔었거든요.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14% 정도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수익률 자체는 좀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좀 기대감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FOMC 의사록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11월 달과 12월 달에 5회야, 6회야, 아니면 3월 달이야,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FOMC 의사록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명문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서 그 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 특히 이제 실업률 측에서 보시게 되면 3.7% 나왔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경기 모멘텀들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에 맹신을 하고 있는 이 파월 의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성향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뭔가 경기 침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금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은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젯밤입니다. CPI가 시장에서 3.2 예상을 했다가 3.3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게
그거보다 더 오버되는 CPR을 발표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에는 국내 증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젯밤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잘 버텼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 증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동시간대에 열리니까 그 다음 날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열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다음 같고요. 주도 기대는 있지는 않네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 미스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좀 고민을 네.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들이 오히려 네. 중소형 쪽에 더 많이 끼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2024년도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노이즈가 발생이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과 12월 달에 조금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좀 거쳐져야 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언제 올라요? 2024년 전체를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그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또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략 특징주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장 종목 2위와 1위까지 보고 오시죠. 이어서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삼성그룹주입니다. 계속되는 실적 개선세에 증권가의 주가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삼성그룹주를 담는 펀드에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4분기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대규모 블록딜 소식도 있었지만 상속세 납부를 위한 블록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커 주가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위는 삼성그룹주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알루미늄 소재 부품주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연일 급등세를 이은 후 최근에는 약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오늘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장중 4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1위는 LS 머티리얼즈가 이름 올렸습니다. 네, 2위 삼성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한 분이 반도체 오를 때는 말 많이 하다가 빠질 때는 왜 다들 조용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새해 들어서 사실 반도체 했는데 빠지니까 네.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 계속 물 탄다라고 하신 분들 있으신데 예. 괜찮으신가요? 그러셔도 되나요? 일단은 ETF 성격상 정식 투자인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항상 뭐 뉴스라는 게 후행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할 때도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성장 스토리가 이어졌었고요. 뭐 최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이렇게 단기간에 고점을 형성을 했었을 때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또 ETF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금 유입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와 현재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는 자체, 시각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서도 제가 4,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미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24년도 1분기에 기저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이제 보릿고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약간은 좀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품들을 좀 걷어내고 나서는 원래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ETF 쪽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타 뭐 이제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좀 결정이 좀 낮죠. 근데 그 가격대가 한 7만 8천 원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3월 달에도 고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또 이겨내면서 진행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좀 기다리셔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한번 기대 한번 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들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의 1위 LS 머티리얼즈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상장 당시 우려와는 달리 또 급등했었죠. 최근 다소 조정받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LS 머티리얼즈 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전대진 파트너님? 이천지와는 별개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로 상장 이전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그 약세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유들이 결국 이제 오늘 그 기관의 보유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미리 선반영됐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LS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계획 실행에 나서고 있는 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이제 알루미늄 소재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LS 알루코를 통해서 사업을 육성해가면서 이제 핵심 성장을 바탕으로 좀 실질적인 부분도 올리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지금은 손절가 41,800원 잡아보시고 오히려 좀 쭉 가져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위 LS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동진 세미캠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오늘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 바로 세영님입니다. 저 약속 지켰습니다. 네, 답답한 시작에 오늘의 당첨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태진, 최용동,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